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다우지수가 3%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도 뭐 치료제에 대한 그 결과가 유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힘을 준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한 주간 하루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었고요. 금요일 날도 깔끔하게 일단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유가는 18달러 수준까지 초반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유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주시장이 좀 안정감을 보이니까 금값도 좀 고공에서 약간씩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700달러 밑으로 간 것이 전반적인 큰 흐름이 되겠고요. 얘기가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아침부터 나왔지만 길러드 사이언스의 어떤 에볼라 때문에 만들었던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디시비르가 코로나19에도 좀 효과를 보였다라는 일부 스타시라는 곳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의료 전문지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겠죠.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길러드 사이언스가 9% 이상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을 끌고 갔고요. 백신 개발 업체로서는 제일 먼저 인체에 일단은 테스트를 시작한 것이 모더나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연방에서 기금을 4.8억 달러 지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역시 15% 이상 급등하면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요. 이 같은 고공행진 사상 최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을요. 경제 활동을 빨리 재개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일부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주지사들의 갈등. 그런데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쪽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지만 경제 활동을 빨리 재개해달라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총까지 들고 나서 데모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일자리를 복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모습이 되겠는데 여하튼 경제 활동을 재개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주시장에는 호재로 인식할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간이 많이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는 급락세를 지속했고 금융시장의 회복으로 금값은 진정세를 다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이 모든 것의 배경은 주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전문가들이 일단 고점을 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안정세를 보이는 징후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경제 재개를 바라고 있는 우리나라나 미국 다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싱가포르 같은 사태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있고요.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이제 급증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과 싱가포르이 제일 밑에 있는 두 나라가 되겠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또 보면 뉴욕 3대 지수 모두 2주간 상승 랠리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주시장의 지수 주간 단위를 보면 뭐 계속해서 2주 연속 상승하면서 놀라운 일단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너무 많이 빠졌었다라는 그런 우려감 그리고 일단은 희망의 빛을 보는 사람이 있죠. 다만 이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실적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동학개미 운동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돈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랑 상관없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전부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에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 S&P, 나스닥이 결국 주간 단위 보면 2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6%까지 이번 지난 한 주간의 주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연초 대비를 보면 지금 그림은 연초 대비 연간까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우가 15.9%가 지금 내려가 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11%, 나스닥이 마이너스 3.6%인데요. 제일 밑에 이제 나스닥 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라는 건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나스닥은 수많은 주식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거가 되겠고요.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융주가 빠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이제 플러스가 났거든요. 지금 주간은 7%, 연간으로는 플러스가 났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주식 딱 하나 들어 있는 거죠. 거기에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이
다우에도 안 들어있고 S&P 500에 안 들어있는 테슬라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들어가면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리제네론이라는 제약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 두 개가 들어가면서 나스닥 100이 지금 플러스까지 났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헬스케어 섹터는 지난 한 주간 보면 헬스케어 섹터가 뭐 당연히 그런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련된 것들을 보면 최소한 52주 신고가에서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52주 신고가인데요. 헬스케어가 6% 올라갔고요. 이미소비자가 5.8%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술주가 4% 이상 올랐고 금융주는 재미없었었는데 왜냐하면 실적이 다 생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주가 좀 내려갔고요. 주간 주요 종목의 상승률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보시면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반대이기 때문에 초록색이 나온 거가 이제 많이 올라간 거가 되겠고요. 저 사이즈 자체는 시가총액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이건 S&P 500개 중에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지만 그냥 크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31.5%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중에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그리고 여기 앞에 표에 들어간 거로 기준을 보면 아마존이 16%가 올라가고요. 넷플릭스가 14%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말에 약간 쉬었지만 지난주 내내 사상 최고가였고요. 월마트가 사상 최고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8% 올라가면서 지금 고점에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구글, 애플은 지금 여전히 좀 모자라고 있겠고요. 반면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은 지난 한 주간에 적게는 6%에서 많게 웰스파고는 14%까지나 지난주에 재미가 없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S&P 500이 이제 거의 S&P 500의 기준을 보면 200일선에 이제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그림으로 보면 소위 N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점까지가 보면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2200, 그 언저리까지 가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경고하는 점 분명히 있지만 지금 저 그림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때는 마이너스 35%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15% 수준까지 회복돼 있습니다. 네, 비교적 올라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전히 그래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나요? 네, 경계 목소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종목부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인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애플은 여전히 재미없죠. 시가총액 S&P 500 평균 정도보다 조금 상회한 정도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애플과 퀄컴을 모두 중립해서 매도 의견 내렸습니다. 이거는 같은 묶음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좋아지면 퀄컴 따라가는 거가 되겠고 애플이 안 팔리면 퀄컴은 팔 때가 또 적으니까 또 같이 떨어지는 그런 같은 묶음으로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이폰 쓰시는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더라도 올해 아이폰은 5G가 나오면 바꾸겠다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 늦어질 수도 있다 얘기하고 골드만삭스는 12월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12월에 나온다는 거는 실제로 매출이 우리를 보면 내년에 살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이죠. 한국은 또 보통 한 달, 두 달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되겠고요. 아무리 아이폰이 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되고 소득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버티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본격적인 회복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정상적인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골드만삭스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거가 내년 하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 하반기 돼야지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소득도 좀 회복되고 일단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3,400의 고점을 가는 것이 언제 가겠습니까? 내년 하반기에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네.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네네.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돼야지 이제 네.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자동차 같은 거 다 생산 수출 이런 것들이 소비가 내년에 하반기에 된다는 골드만삭스의 시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모든 사람의 주장이 그렇다면 애플이 10%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네. 골드만삭스의 주장이니까요. 마이너스 1%, 퀄컴은 마이너스 0.8% 정도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크게 보면 너무 지금 주시장이 너무 많이 멀리 올라갔다는 그림을 딱 이거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1982년, 84년, 11년 해갖고 1980년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시기 이후에
얼마나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반등했냐는 거에 평균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당시랑 제일 진한 것이 평균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제일 왼쪽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인데 2020년인데 불과 이제 한 3주 전에 월요일 날에 바닥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20포인트 떨어지는 날이었는데요. 그 엄청 떨어진 날 1200포인트 정도 떨어진 날인데요. 딱 불과 17일 만에 지금 주가가 거의 지금 3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딱 이걸 보면 이격이 너무 또 벌어졌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오늘 최고로 겁나는 얘기 해드리면 구겐하임의 CIO, 대표 CIO가 있습니다. 스캇 마이너드라는 분인데요. 미리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려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이분은 원래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 또 대표적인 이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들 뭐 3,400 얘기할 때 와, 무슨 소리냐, 뭐 2,700, 600 얘기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S&P 500이 지금 얼마 전에 2,200 갔다가 지금 2,800, 900 가고 있거든요. 네. 이 1,200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200이요? 뭐 거의 반 이상 떨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지금보다 하면 반 네, 이상 떨어지는 네. 거죠. 한 55%, 60%까지 떨어질 건데요. 그 지금의 반등하는 것 자체가 실적이라든가 내재 가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맞는 얘기죠. 실적을 지금 많은 증권사가 그리고 기업들이 소위 어닝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하고 있고 바이백도 안 하고 자사주 매입도 포기하는 것도 많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연방정부나 이런 데서 구제기 금융받은 기업들에 대한 조건을 보면 그 배당은 주면 안 됩니다. 배당 주면 안 되고 갚고 나서 12개월 동안도 뭐 그런 액션을 하면 안 되는 게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구제금을 안 받는 기업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급도 좀 썰렁하고 실적도 별로 없고 지금 부동산 이런 가치 막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해서 내재 가치 가격 난다. 이게 비하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글로벌 이제 경제가 이제 모두 셧다운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해갖고 이제 미국에서 5월부터 이제 재개돼서 정말 문제가 없으면 되겠지만 어쩌 잘못하면 다시 이제 싱가포르 같이 될 우려가 있는 건데 이분 얘기는 너무 경제 재개를 빨리 지금 시도하는 것 아니냐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 얘기가 그 뭐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next 2 years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2년이 걸려야지 경제 활동이 이제 원상복구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지금 주가 비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래도 우리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지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네, 목요일 날은 신규 이제 주택 판매가 있는데요. 이미 지난주부터 나왔던 주택 관련 지표들이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규 주택 판매가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는데 이번 달에도 수백만 명은 뭐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죠. 24일 날은 내구재 주문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실적 발표가 9%, 그러니까 500개 기업 중에 40여 개 기업 실적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걸 전망하면 마이너스 14% 정도가 나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70개 정도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제일 관심 있는 것은 화요일 날 장 마감 이후의 날 넷플릭스가 아마 가장 큰 관심. 왜냐하면 사상체 효과를 갖고 오면서 신규 구독자가 지금 회사 측에서 당초 3개월 전에 제시했던 건 700만 명이었고 월가 예측은 이제 760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부 긍정적인 것은 1000만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넷플릭스가 최고의 관심이 되겠고요. 같은 날 발표는 로키드 마틴 정도가 관심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그다음에 AT&T보다 훨씬 관심 있는 버라이즌이 금요일 날 발표하는데요. 이 정도가 시장의 관심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일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